안녕하세요. 타인줄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록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2022년 3월 첫째 주 기록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탈리아 주에 그 로마가 있는 주가 라치오라는 주인데, 이 라치오 주가 이제 이탈리아의 주인데, 인구 570만 명, GDP 1,700억 유로 이상을 지닌 이 라치오 주가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면서 또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수도인 로마가 있죠. 영원한 그 로마. 자, 이 로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00유로를 내걸었죠. 그래서 또 보너스가 이제 offered by 누가 제공되냐면 Italian region of Lazio as part of a campaign, 어떤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to boost, 증진시키는 것이죠. 웨딩 투어리즘, 그러니까 결혼식에 대한 투어리즘, 여기서 결혼해라 유치하기 위해서 2,000유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2028년부터. 그래서 커플들은 who wed in Lazio this year, 올해 이 라치오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submit, receipt,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거죠. to receive up to that limit, 그 한도가 이제 2,200달러 정도, 그걸 이제 리펀드,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러플리, 주로. 대략. 이런 뜻이죠. 러플리. 그래서 2,000유로를 이제 라치오주에서 결혼하면 주겠다.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치 전략을 이제 지방에서 쓰고 있다. 자, 결혼 커플은요, 라치오 지역에 있는 웨딩 플래너, 결혼 예복, 결혼식 장소, 피로연, 부케, 수용차 렌트,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최대 5개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승인되면 2,000유로를 돌려받는다. 리펀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고요. 2023년 1월까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2019년에는요, 15,000쌍이 결혼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현재 9,000쌍 정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로마에서 결혼한다는 거 굉장히 멋진 이벤트가 되겠네요. 자, today ruling, 오늘 판단은 is frustrating, 아주 그 좌절을 준다는 거죠. 실망스럽다는 거죠.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에게는 who were hoping for some real change, 어떤 진정한 변화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럽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싱가포르 이야기인가 봐요. 핑크 닷 싱가포르라고 하는 애뉴얼 이벤트, 여기에서 이제 이 단체는 애뉴얼 이벤트, 연례 행사를 여는데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시작됐나 봐요. 그래서 in support of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소위 LGBTQ라고 해서 성소수자 이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핑크 다트라는 그런 싱가포르 단체가 연례 행사를 열었는데 attendee of pink dot event,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gather to form a pink dot이라고 하는 하트 모양의 어떤 다트, 점을 이제 형성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so support for inclusiveness, 어떤 그 inclusive, 포괄성. 싱가포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다 와서 일하고 그런 그 어떤 포괄성,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포괄성의 어떤 지지를 이제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버스, 다양성, 그다음에 freedom to love, 사랑에 대한 자유, 이런 세 가지, 포괄성, 다양성, 사랑에 대한 자유, 이런 걸 지지하기 위해서 핑크 다트라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spokesperson for the Singapore LGBTQ right group Pink Dot Singapore, 이 단체의 대변인이 2월 28일 날 스테이트먼트, 어떤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Shortly after, 바로 직전에, 뭐한 직전에 the country top court, 그러니까 그 국가의 탑 코트니까 그 최고 법원에서 decline, 거부했다는 거예요. 뭘 거부했어? overturn, overturn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뒤집는 거죠. a law criminalizing gay sex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그런 섹스를 criminalizing, 불법을 했다는 거죠. 불법화했다. 이 법을 turn over, 그러니까 overturn, 뒤집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만은 그 동성애를 인정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라이브 스트림,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핑크다트라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싱가포르는 이런 법을 갖고 있었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법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싱가포르가 영어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학을 가기도 하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2007년에 식민지 시대 형법 377조를 폐지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다. 이 377조는 학문과 오럴 섹스를 포함한 자연의 규칙에 어긋나는 섹스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법이 그대로 영국 식민지에 적용되면서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여기가 다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여기에 살아있다. 그래서 영국이 수출한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법이라고 불렸다. 377조는 없어졌지만 관련 조항인 377A조가 남아 있어가지고 두 남성 사이의 성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서 동성애가 지금 최고 2년까지 처벌받고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동성애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핑크다트는 How Singapore LGBT Movement 이런 그 성소수자의 움직임이 became a tangible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이제 struggle to survive 살아남으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 이분이 누굽니까? 할리우드 스타죠. 스타 킴 카다시안이라고 합니다. 킴 카다시안. 여기 보면 킴 카다시안이라고 써 있죠. 이 여자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 이 사건이 지금 나왔는데, 자, I very much desire to be divorced. 나는 이혼하고 싶다는 거죠. desire to be divorced. 이혼 당하고 싶다. In February 23 legal document. 그러니까 법적인 서류가 되겠죠. 이 서류는 seeking to end her marriage to Kanye West. 자, 카니에 웨스트하고 이제 결혼을 end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에서 she described as causing her emotional distress. 그녀의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죠. 좌절, 디스트레스를 곤란을 이제 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3월 2일 날 로스앤젤레스 저지 그 LA의 어떤 판사가 declared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카다시가 legally single 법적으로는 싱글이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는 게 이혼 상태를 선언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LA 판사로부터 법적으로 싱글이라는 판결이 받아가지고 이 킴 카다시안 웨스트에서 이 킴 카다시안으로 이 이름을 이제 바꾼 거죠. 이름을 이제 결혼을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래서 2021년 2월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이 킴 카다시안은 현재 웨스트, 세인트, 시카, 쌈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를 좀 모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미국의 셀럽입니다. 그래서 해리슨 필튼하고 그 힐튼 아시죠? 힐튼가의 손녀로 유명한 이 해리슨 필튼의 쉽게 말하면 하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슨 힐튼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해리슨 필튼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그런 셀럽이 바로 이 여자, 바로 킴이라는 거죠. 킴 카다시안은 80년생이네요. 41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살고 있고요. 키는 159 이렇게 나와 있네요. 셀럽이라고 합니다. 셀럽, 방송의 셀럽. 영화도 나오고 굉장히 그 모든 잡지 그다음에 뭐 그런 그 가십걸, 그런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 이런 가십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이 캄타시아라는 여자라고 합니다. 캄타시아. 굉장히 그 유튜브 보시면은 자기 사생활을 뭐 다큐로 이렇게 방영을 했고, 이 해리슨 그 힐튼 손녀의 그런 그 하녀 역할을 하면서 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해리슨의 대신 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핫한 여자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틱톡이요. 아시다시피 동영상이 뭐 30초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처럼 이제 긴 영상을 이제 만들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새로운 맥시멈 랭스니까 최고 길이죠. 그래서 틱톡 비디오가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데 이것이 선언했다는 거 2월 28일 날. 마크드 인크리스 아주 놀랄만한 증가를 했다는 거죠. Previous 3minute limit. 그러니까 3분 제약을 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제를 했다. 자, 틱톡의 방향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2020년 7월 틱톡에 올라온 동영상 중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의 길이가 11에서 17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1년 11월 21에서 34초로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졌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TV에 틱톡 앱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의 동영상 시청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틱톡 사용자의 평균 앱 이용 시간은 매일 1시간 25분. 엄청나죠? 또 하루 동영상을 17번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이제 동영상 길이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왜? 광고를 넣기 위해서 더. 그래서 긴 동영상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사용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광고도 유치하기가 쉽고 이런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틱톡이 새로운 그 길이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보통 10대다 보니까 구매력이 약한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길게 만드는 걸 지금 허락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근데 거꾸로 유튜브는 어때요? 쇼츠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는 오히려 틱톡 역할을 또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쇼츠가 있어요. 그래서 틱톡을 지금 따라해서 짧은 영상을 지금 링크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를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4.4 million number of objects. 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그 물건들이 주로 이제 갤럭시, 그다음에 블랙홀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이미지 안에서. 근데 이미지는 created by 누가 만들었어? Space Telescope 로파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including 포함하고 있죠. 대략 1 million을 that have never been seen 전에 결코 본 적도 없는 이런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5일 어나운스먼트 발표를 이제 따르면 자, per란 말은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er February 25 announcement 25일 발표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본부가 지금 더치니까 지금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네요. 로파라고 해가지고 Low Frequency Array, Array는 배열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약자예요. 로파라고 해가지고 직경이 1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1000km 정도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망원경을 연합을 해가지고 이 1000km 정도를 만들어서 망원경을 역할을 해서 찍은 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갤럭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 갤러리를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의 이제 그 갤럭시 은하수의 모습을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is could possibly be a last recall. 마지막 회상이라는 것이죠. of memory, 추억의. That, 어떤 추억? We've experienced in life. 인생에서 경험했던 마지막 영상, 마지막 추억의 recall, 회상. 이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잘 제머라고 하는 이 제머 박사가 이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앞둔 채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뇌를 조사해 봤더니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멋진 순간을 되돌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뇌파 검사 도중에 이 심장마비로 임종 직전 뇌활동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뇌사진을 봤더니 어떤 기억을 회상하고 있거나 꿈꾸고 있는 뇌파 패턴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우리 인간은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어떤 추억의 마지막을 소환하면서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억을 재생하면서 죽고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유추한 거예요. 그래서 뉴로서전이 되겠죠. 뉴로서전. 그러니까 신경의학이죠. 외과 신경. 이분이 이제 University of Louisville in an interview with the BBC about this study. 그래서 연구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것이 이제 published 2월 22일 날 published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showing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brain activity 뇌 활동이 similar to 뭐과 유사하다? dreaming in the last second of a person's life.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마지막 몇 초에서 꿈꾸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떤 brain activity 뇌파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어디 막 죽을 순간 그 찰나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그 좋았던 추억들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을 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there's no ending. There's no ending. 끝이 없다. For what I can carry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끝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자, 사리나 풀톤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in remark on February 26, 2월 26일 날 말하기를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her son, 그 아들의 죽음의 10주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의 그 킬러의 그 어큐트란 말은 떠나는 거잖아요. 큐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면죄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킬러로부터의 그 어큐트,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살인죄가 이제 면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inspire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백인이 경찰이 잔혹하게 그 흑인을 진압을 하면서 거기서 인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 살인자, 그러니까 그 경찰이 되겠죠. 백인 경찰이 이제 혐오가 없는 것이 돼버리다 보니까 혐오가 대부분 없죠. 공권력이니까. 근데 이런 거에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꼭지가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어머니가 쓴 글이네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 사건이었냐면 트레이번 마틴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 출신의 17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년인데 이 플로리다주 샌포드에서 28세 히스패닉계 미국인 조지 짐머맨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5년생이고 사망은 2012년에 이제 죽었네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사건이 지금 10년 만에 지금 재판을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지금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막 번지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이제 단골 메뉴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의 인권 윤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기 전 10년 전에 먼저 트레이번 마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2년, 10년 전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발생한 흑인 10대 소년 트레이번 마틴의 총격 피살 사건에서 비롯했다. 이 흑인 인권 유린이 사건이. 당시 17세였던 마틴은 아버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밤길에 28세의 조지 짐머먼과 시비가 붙었다. 자, 짐머먼은 마틴을 쏴서 살해했다. 짐머먼은 자신을 히스패닉으로 등록했지만 초기 미 언론 보도에서는 백인으로 보도가 됐다.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짐머먼의 행동이 다음해 7월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들로부터 트레이번을 위한 복수라는 폭력을 당했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35년 전 나도 트레이번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었기 때문에 울분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 혐의가 지금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자, capitalism without competition is not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것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without competition,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바로 착취다, exploit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3월 1일 날 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두 교서를 하죠. 연설을 합니다. 한 2~3시간 연설을 하죠.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다. 비용을 낮추는 것은 더 많은 경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본주의자이지만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자가 아니고 그것은 착취고 가격을 올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그 물건들이 지금 정체 현상이 생겼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또 배가 못 가고 뭐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라다 보니까 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팍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건 값을. 그래도 그 사갈 사람 사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란 것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격은 오르고 중소기업이나 가족 경영의 농가나 목장은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자를 운반하는 이 해운 회사를 둘러싸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행병, 전염병 기간 동안에 이들 외작의 기업들은 가격을 1000%나 올려 또는 기록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바로 exploitation, 착취다. 그래서 이제 3월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하죠. State of the Union. 그러니까 연두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 미국 의회에서 연두 교서를 했다는 것이고 State of the Union 하면 국정 연설이라는 뜻입니다. 연두 교서라고 하거든요. 연두. 이게
연초에 어떤 교서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연두에 국가의 전반적 상황을 분석 요약하여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교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키워드가 이제 생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고, 바텀, 밑바닥에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임금 말고 비용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페어, 증세가 아닌 공정한 세금을 회복하겠다. 레이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큰 5가지를 연두교서로 한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그 바이든 대통령 연두교서 이렇게 치시면 번역본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록 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